억지로 신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대살구슬 해보죠. 유세차임이 한기가 엄청나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렸다니. 알 수 있다. 고종과 순종이 잠든 왕릉에 조선의 명맥을 끊기 위한 일본의 술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선 왕릉을 보게 되면 이 용진처, 그러니까 맥이 끝나는 지점에다가 거의가 다 이렇게 묘를 썼는데, 지금 순종 같은 묘는 맥이 지나가는 가룡처, 가룡처는 3대 이 절양지지다 이제 해가지고 이 3대 내에 향불이 꺼져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자손이 끊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망지를 어떻게 고종하고 순종이 나란히 잠들어 있느냐. 이거는 분명 일본의 그 어떤 입김이 있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의 혈맥을 자른다는 의미로 한반도 곳곳에 쇠말뚝을 받기 시작했다. 풍수 어떤 시기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힐 한 줄기 빛이 피어나다. 자주 독립을 위한 희망이 가장 거세게 타올랐던 순간,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나선 거국적인 비폭력 저항. 종교와 계층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외친 대한 독립 만세. 우리의 외침은 세계가 주목하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은 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의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전부터의 억울을 떨쳐 펴려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라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채모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내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서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에게 이해와 공감을 해서 대한민국과 같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독립운동하면서 일본의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일본에 무엇을 제안을 하는 것이 과연 독립운동일까요? (3.1)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혀와 치아가 타서 없어진 고종의 시체. 1919년 3월 3일 고종 황제 장례식 때 큰 상녀가 종로를 지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종이 독살되었는데 순종은 독살되지 않았을까요? 1926년 순종 장례일에 열린 60 독립운동. (60만세) 시위 장면 사진입니다.
의혹과 소문은 점점 증폭됐다. 고종이 독살당한 이유도 제시됐다. 고종 독살설은 점점 더 구체화됐다. 고종 죽음 직후 발표된 국민대회 성명서. 성명서는 고종 독살에 연루된 인물들의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들이 궁녀들에게 독약을 타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종 독살설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역시 궁녀 두 사람이 독을 탔고 이들도 끝내 살해됐다는 것이다.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 고종의 독살과 관련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당시 윤치호는 정계의 거물이었다. 친일파이면서도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엔 당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폭넓게 등장한다. 고종이 승하한 지 20여일 후인 1919년 2월 11일자 일기. 고종 독살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가 나온다. 즉, 고종은 한약을 마시고 1시간도 안 돼 극심한 현기증과 위통을 호소했다. 잠시 후 몸이 심하게 마비되면서 옆에 있던 사람의 손을 움켜쥐었는데 환관 두 사람이 억지로 손을 떼야 할 정도로 꽉 쥐었다고 돼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독약 급성 중독에 의해서 워낙 심한 통증과 경련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을사조약 승인을 거부하면 고종을 없애라. 데라우치 통감이 후임에게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고종 장례식을 마쳐 3월 1일로 거사를 태길했고 고종 때 세운 학교 출신들이 주도했습니다. 한 달 뒤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대한제국을 잇는 민국을 국호로 정했습니다. 이는 경성지방법원 예심종결 결정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은 1919년에 나왔습니다. 하와이에 거주하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3.1운동 9일 뒤에 소식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승만은 겨우 5개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었습니다. 1919년 3.1 독립운동 때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1920년 6월 12일 워싱턴을 떠났고 중간 기착지 하와이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11월 16일 상해 직행 화물선에 탔다고 합니다. 12월 5일 푸동에 도착해 다음해인 1921년 5월 29일까지 5개월 상해에 머물렀습니다. 이승만이 진정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을까요?